네, 여기 여집합, 차집합 부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번 시간에 어제죠? 여러분들 공부했던 거 연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합집합, 컵, 그죠? 그리고 교집합, 캡, 요거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벤 다이어그램이든 원소 나열법이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충분히 다 잘 해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여집합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그냥 보고 이해하기는 사실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직관적으로 보면 이해를 하기는 쉽긴 하지만 약간 대수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집합 할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 여기 여집합하고 차집합 같이 한번 보죠. 보시면 여기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처음에 보면은 요 8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여기 합집합 기호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집합 기호가 아니에요. 이거 대문자 U예요. 알겠죠? U의 대문자. 그래서 쌤도 평소에 막 이런 집합 관련된 거 표현을 할 때 이게 합집합 기호하고 되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U를 쓰는 이유는 그 뭐 유나이티드 또는 뭐 유닛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합쳐진 그런 단어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게 좀 그쵸? 합집합 기호랑 여러분들이 혼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보통 쓸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각지게 해서 많이 써요. 일부러. 그러면 이제 8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을 U,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전체 U 이렇게 하고 전체를 할 때는 이렇게 네모로 많이 표현해요. 다른 걸로 표현할 때는 동그라미로 많이 표현했잖아요. 물론 뭐 동그라미로 해도 되긴 하지만 요 네모나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1, 2, 3, 4, 5, 6, 7 요 자연수들이 요 안에 싹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잠깐 보류해 둘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8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보다 작은 소수다라고 한다면 여기 2하고 3, 5, 7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A 해서 2, 3, 5, 7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뭐 동그라미로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을 보니 6의 약수의 집합을 B라고 하자. 그러면 6의 약수는 뭐가 있죠? 2하고 3하고 1도 6의 약수죠. 빼먹을 뻔했네. 그 다음에 6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1, 2, 3, 6 요게 B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좀 그리는 모양이 예쁘게 나오도록 위치 좀 바꿀게요. 이렇게 해놓고 B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죠? 4가 못 써졌죠? 4가 지금 A집합에도 안 들어가고 B집합에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은 전부 다 1, 2, 3, 4, 5, 6, 7이 되는 거고 A의 조건에 맞게 넣었고 B의 조건에 맞게 넣었고 A와 B에 들어가지 않는 거 4까지도 적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했던 작업 거의 뭐 다시 하는 겁니다.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물어본 게 집합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항상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이에 원소를 써줘야 됩니다. 아니면 뭐 조건제시법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이 집합을 물어봤는데 대문자 뭐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이런 거 안 알려져 있잖아요. 안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쌤은 이 집합을 대문자 K 집합이라고 하고 풀게요. 이렇게. 그러면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기 1하고 6하고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1, 4,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K도 이거 내가 그냥 임의대로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문자로 하고 싶으면 다른 문자로 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동그라미 1번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안 보이니까 얘를 좀 복사해서 가져와야겠네. 복사. 붙이기.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집합 A에는 속하지만 집합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그런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순수한 A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요 순수한 A 영역. 그쵸? 글씨가 좀 안 보이네. 요 순수한 A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묻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뭐 얘를 여기에서 원하는 답을 여기도 집합이니까 J라고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J. 그러면 이 J가 5하고 7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여집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그 여집합에서 요 K 있죠? 요 K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요 여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스몰 c를 씁니다. 저 c는 이제 컴포즈 해서 반대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A 여집합이 그럼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글로 풀이를 하면은 집합 A의 반대 아니면 집합 A가 아닌 거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이 녀석들이잖아요. 그치? 근데 A에는 없는 다른 거라고 물어보면은 그 반대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대답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 영역에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좀 색깔로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그치? 뭐 B는 굳이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A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A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집합의 개념이에요.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집합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문제 5번 같이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을 여기에서는 또 구분되게 잘 돼 있네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10 이하의 자연수인 것들을 싹 다 모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U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 원소 나열법이 쌤이 좀 더 편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 다음 집합, 제시된 집합에 뭘 구해라? 여집합을 구해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A 집합이 1, 3, 5, 7, 9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지겠죠? 얘도 물론 뭐 네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집합 U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지금 1, 3,
5, 7, 9가 써졌잖아요. 그러면 안 써진 숫자들이 뭐가 있죠? 지금 1, 3, 5, 7, 9가 이렇게 써졌으니까 얘를 좀 복사해서 해야겠다. 잠깐만. 이거 좀 많이 쓸 것 같아서. 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A가 1, 3, 5, 7, 9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안 들어간 2, 4, 6, 8, 12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여기 A의 바깥쪽 영역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뭐가 된다? A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면 2, 4, 6, 8, 1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리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조적인 걸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전체 집합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조건제시법으로 8의 약수들을 싹 다 모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B집합은 뭐 표를 쌤이 예전에 알려줬던 그 표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표 그려서 해도 되고 바로 해도 돼요. 암산으로. 이렇게 약수를 구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B집합 B 1, 2, 4, 8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1, 2, 4, 8이 이렇게 B집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없애주시고 그러면 3, 5, 6, 7, 9, 10 3, 5, 6, 7, 9, 1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B를 제외한 이 영역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원소 나열법으로 쓰면은 3, 5, 7, 6이 있군요. 6, 7, 9, 1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여기 집합기호 여기 집합을 물어본 거예요. 집합기호 항상 충실하게 잘 쓰셔야 됩니다. 중괄호로. 이거 만약에 답을 만약에 이렇게 쓰잖아요. 만약에 답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당연히 감점입니다. 또는 이제 정답 처리가 안 돼요. 알겠어요? 둘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집합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집합이 아니잖아요. 수학도 언어라고 했죠? 단어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은 문제 6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요 기호가 나와 있죠? A 빼기 B를 구해라. 근데 이제 요 녀석이 이제 차집합에 대한 개념인데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냐 하면 A 차집합 B 이렇게 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 빼기 A면 B 차집합 A예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해서 뭐 A 차 B, 뭐 B 차 A 이렇게 개별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건 자유고 정식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집합에 대한 개념 설명 한번 하도록 할게요. 차집합도 사실 여기에서 뭐 얘기가 나온 거긴 한데 그냥 문제 풀면서 직관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보시면 A에서 B를 빼면 돼요. 그게 뭐 뭔 소리냐? 자 B집합을 먼저 원소나열법으로 좀 표현하고 1, 2, 3, 4, 6, 12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2, 4 그 다음에 6, 8 이렇게 A가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돼서 1, 3, 12 이렇게 있다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에서 B를 빼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A 빼기 B를 하면 오케이? 요 B 쪽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이렇게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요 부분하고 요렇게 남죠? 그래서 뭐만 남죠? 요 8만 이렇게 남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8이라는 원소만 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 그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A에서 B에 들어가 있는 거 통째로 이렇게 슉 하고 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림 이해되셨죠? 그 다음 괄호 2번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A 차집합 B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이고 뭐야 이거 뭐죠? 이게 왜 생기죠? 음. 그다음 괄호 2번 보면은 비집합도 이거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해집합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해보면 원소 나열법으로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는 뭐 쉽게 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1하고 3이 두 개가 이제 교집합이 되겠죠? 이제는 이 정도 속도로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교집합이 될 거고 A에는 2, 4, 5 순수한 B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A 빼기 B 구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게요. 이번에.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돼요? 요거 그리고 영역도 이 영역이 다 날아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져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역도 여러분들 잘 봐두세요. 이렇게 지워져야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이 A 빼기 B라는 집합 영역이 되는 거고 원소 다열법으로 표현하면 2, 4,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쌤이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쌤이 여기 순수한 A, 순수한 B 설명했던 거 생각나죠? 순수한 A, 순수한 B 이거 설명해줬던 거 생각이 날 텐데 사실은 얘가 A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 얘가 B 차집합 A에 해당하는 이 차집합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연결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성질 무엇이냐? 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 오케이? 전체 집합의 여집합. 뭐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요거 직관적으로 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되겠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뭐 A가 있고 B가 있든 뭐 하든 상관없이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면 이쪽 영역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집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뭘까요? 공집합의 여집합. 그것은 네, 전체 집합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여집합을 했어. 그러면은 반대로 했다가 다시 그 녀석의 반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집합에 대한 성질이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하고도 이제 그 연관관계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역함수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이제 한 번 더 역함수를 취했더니 원래 함수로 돌아오더라. 또는 f 합성 g의 역함수는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아직 함수 배우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는 집합의 연산이랑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빨간색 글씨를. 하지만 이제 지금 미리미리 얘기를 해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주 접하면 접할수록 익숙해지고 좋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A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A가 나와요. 그러니까 함수에서 이렇게 역함수 취했던 게 약간 비슷한 뉘앙스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함수에서는 이렇게 합성이 된 거 또는 그러니까 함수에서 합성이 된 게 뭐냐 하면 함수끼리 연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체 역함수를 취하면 그러니까 집합 개념에서 이제 컴포즈 역함수 여집합을 취하면 이게 함수는 이게 위치가 바뀌어요. 원래 F 합성 G인데 G 합성 F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근데 집합에서는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하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뭐 드모르간 법칙이라서 사실 다음 내용이긴 한데 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이렇게 전체 여집합 반대의 개념을 적용을 해도 A와 B의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꿔도 상관없어요. 왜? A와 B는 집합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 유무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깁니다. 함수랑.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도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질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질은 뭐냐 하면 A랑 A 여집합이 있어요. 자, 머릿속으로 일부러 지금 그림 안 그리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A랑 A 여집합이 있는데 그거 두 개를 합쳤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집합이 되겠죠. B라는 다른 집합은 뭐 언급 안 했으니까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슈? 됐슈? 그 다음 뭐 요것도 해볼까요? A랑 A 여집합이 있는데 교집합을 구해보려고 했어. 여러분들 자 그림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교집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질 A 차집합 B 이 녀석을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얘는 좀 그림도 그려서 표현할 겁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차집합 B를 쌤이 어떤 영역이었냐 하면 이렇게 순수한 A 영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전체 집합도 있고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요. 지금 여기 A라는 집합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는 A라는 집합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B 집합이 있는데 B의 여집합 부분 생각해 보세요. B의 여집합 부분이면 이 부분하고 요 B의 여집합이면 요 파란색 영역이겠죠? 됐어요? B의 여집합 부분.
이거 두 개의 만나는 교집합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돼? 그러면 여기 순수한 A 부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차집합을 이렇게 A교 B여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쌤이 초반에 얘기했던 차집합 그 집합의 요 성질 중에 뭐 대부분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고 뭐 원소나열법으로 가능도 하지만 대수적으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연산 이런 거 추가적으로 배우게 될 때 요 차집합 기호 자체를 A교 B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대수적인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집합 좀 이거 일반화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왼쪽에 어떤 집합이 있고 빼기 오른쪽에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에 있는 집합, 교집합,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집합을 항상 이렇게 여집합을 취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B 빼기 A면 B 차집합 A면 B 교집합 A 여집합 이렇게 해야겠죠.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은 문제 8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8번 보면 괄호 1번은 내가 할 거고요. 괄호 2번은 여러분들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괄호 2번 여러분들 우리 2반 그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카카오톡. 그래서 거기에 그 다 쓴 친구는 사진을 찍거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면 쌤이 세특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가산점은 못 준대. 이게 협의 어제 봤는데 가산점은 못 준대. 근데 세특에 반영할게요. 자, 보시면 자, 저변부터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B 전체 집합. 그 문제에서 이렇게 전체 집합 이유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A 영역이 있어요. 지금 A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치? 근데 B 여집합이 있어. B 여집합이 지금 어디예요? B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얘도 사실 B 여집합이죠.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요거를 빼버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가운데 있는 것만 남겠죠? 맞아요? 노란색이 색칠되어 있는 그 영역에서 초록색 색칠된 영역을 싹 다 빼버리라는 거야. 이 부분은 더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노란색 영역만 색칠돼 있었는데 초록색 부분은 전부 다 밑으로 탁 내려가지고 다 없애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만 남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당연히 뭐예요? 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쌤처럼 이 정도만 그려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으로 방에 올려주세요. 만약에 오픈 채팅방 모르는 친구들은 뭐 다른 오픈 채팅방 들어온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 URL. 저번에 쌤이 안내하긴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 지금 쌤이 추가적으로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안 궁금해요?